서울 조계사 4부대 중 2천여 명이 마이산 금당사에서 하한거 회양 생명나눔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금당사 회주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생명나눔으로 신행생활에 활력을 찾기를 주문했습니다. 화엄종주 무비대종사 전강전 등 건당식이 해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금산사 주지 정행 스님과 안성 구람사 회주 마가 스님 등 9명의 스님이 전통 강맥을 잇기 위해 건당 입실했습니다. 천대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불교계가 훌륭한 정신유산을 바탕으로 무형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교 발전을 위해선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열린 세계 불교학대회가 폐막했습니다. 문헌학 중심의 주제 발표 분야를 넓히고 신진 학자들에게 문호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행선사가 발언한 한마음선언 통영지원 대작불사가 18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한마음선언 통영지원은 해수 관음상을 새롭게 조성해 봉안법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 4부대 중 2천여 명이 백제고찰 마이산 금당사를 찾아 하한거 회양 생명나눔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금당사 회주이기도 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방생법회가 코로나로 위축된 신행생활에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산 금당사 바로 위 타병저수지, 마이산 덩어리를 통째로 담근 채 여름 호수의 절경을 한껏 뽐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고사리 손의 어린이, 백발이 성성한 노보살까지 토종치어를 방생하며 하한거 회양과 생명 존중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방생 공덕을 실천하기 위한 행렬은 끝없이 이어지지만 기다림의 조급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고의 공덕을 얻는 수행의 한 방편이 방생이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계사 가족 여러분 늘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가족이 되시기를 오늘 기도를 통해서 회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신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치어를 방생함으로써 생명을 놓아주고 살려주는 방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최고의 공덕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금당사 일주문 앞 광장에서는 이민년 하한거 회양 생명살림 기도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법회는 상담불공과 축원, 방생 기도의식에 이어 마이산 금당사 회주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법어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원행 스님은 법어에서 방생법회가 코로나로 위축된 신행생활에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를 다 이겨내시고 예전과 같이 활발한 신행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계사는 한국 불교의 바로 얼굴입니다. 열심히 수행하시고 기도하고 신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난 마이산 금당사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환영하면서 특히 이날 법회에서는 진안군 관내 난치병 어린이 10명에게 지원금과 선물 등을 전달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우리 진안에는 금당사 고찰도 있을 뿐더러 오랜 고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는 불교가 차지하는 그런 게 아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고 신자들도 신도들도 많이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생을 끝낸 신도들은 열반종 본찰의 위상을 간직한 금당사에서 단주를 선물 받고 하한거 회양의 참 의미와 정진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는 경내 법계탑 마당에서 화엄종주 무비대종사 전강전 등 건당식을 봉행했습니다.
건당식은 법의 기치를 세우는 뜻을 담아 스승이 제자에게 불법을 전해주고 이를 이어받은 제자가 스승이 될 자격을 부여받는 의식입니다. 건당식에선 금산사 주지 정행스님과 안성 구람사 회주 마가스님,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스님, 학감 법장스님, 교무국장 해가스님, 대전 비구니 청림회 부회장 경조스님, 도원스님, 송준스님, 수하스님 등 9명이 건당 입실했습니다. 형식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또 부끄럽게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사명을 다하고 그나마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하기에 정말 바람도 없는데 물결을 일으키듯이 이런 행사를 오늘 갖게 된 것입니다. 무비스님은 건당 제자들에게 전등 법계보와 바루를 내리고 직지심체요절 강설 번역서 직지 강설과 화엄을 적은 휘호 등을 전하며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무비 대강백께서 이어오신 밝은 지혜와 행원은 수많은 불자와 수행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자들은 오늘의 인연을 자량 삼아 물러나지 않는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펼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건당하게 된 제자들은 경어 성우, 하남 중원, 탄어 택성, 여천 무비로 전해오는 전통 강맥을 잇게 됩니다. 조계종이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을 돕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서울도심 수해 지역인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800만 원 규모의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어릴 적 수재를 당했을 때 처참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주민들의 상심이 클 것이라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폭우 피해민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 모금 활동도 펼치고 구호 물품이 필요한 수재민들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폭우 피해 수재민 돕기 긴급 모금은 이달 31일까지 이뤄지며 모금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고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불교계가 훌륭한 정신유산을 바탕으로 무형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식인 모임 한국불자 네트워크가 마련한 특별법회에서 무원스님은 불교 발전을 위해선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천태종의 수도권 포교 중심도량 서울 관문사의 대불보전. 주말 이른 아침부터 관문사 신도가 아닌 제가불자들이 모여 부처님 전에 정성스럽게 절을 올립니다. 지식인 불자 모임을 표방하는 한국불자 네트워크가 회원 간 교류 기회를 늘리고 조직 외연 확장을 위해 특별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법사로 나선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먼저 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적극 실천할 것과 특히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인과법을 따라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또 생기고 선을 실천하는 노력은 이 시대 상생과 공존에도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인가의 이 도리가 얼마나 귀중한가. 그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꼭 신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불자가 되어야 된다. 무원스님은 이와 함께 천태종은 친환경, 사회공헌, 윤리경영을 의미하는 이해수지 문화를 바탕으로 대중과 동행하는 불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SG 경영을 위해 신도들과 함께하는 사찰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시대 변화에 발맞춘 불교 무형문화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도가 동참해서 재정 관리를 같이 함께 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대가 요구하는 ESG 문화하고 유형적인 문화재보다도 무형 이러한 문화유산을 우리가 콘텐츠를 개발해서 사회와 동행해야. 법회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를 역임한 백도홍 목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백 목사는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종교인들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발언했습니다. 불이 관리를 잘못하면 산불 나고 피해를 얼마나 줍니까? 또 우리가 물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얼마나 또 수해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린 종교인으로서 소방관이 돼가지고. 법회 참가자들은 불교 발전과 사회 화합에 기여하는 다양한 역할을 모색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수해로 해서 우리 서울, 특히 우리 서초 구민들께서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좀 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도 하고 그분들한테 좀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끝까지 저는 참석을 했고요. 한국불자네트워크는 이번 천태종 관문사에서의 법회를 계기로 대내외적 교류를 확대해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류기안입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열린 불교학 분야 최대 글로벌 행사 세계 불교학대회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이번 한국대회는 문헌학 중심으로 이뤄져 온 발표 주제 분야를 넓혔고 신진 학자들에게도 폭넓은 교류 기회를 제공하면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헝가리와의 막판 경합 끝에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교가 2025년 세계 불교학 대회 유치를 확정하자 학자들 사이에 축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3년 뒤 제20차 대회 개최지를 선정하면서 한국에서 최초로 열린 세계 불교학 대회의 닷새 일정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만 2년가량 미뤄지며 5년 만에 치러진 우여곡절 속에서 한국 조직위는 내실을 다지면서 불교학 분야 글로벌 교류를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인도 불교, 문헌학이 중심이었던 기존 대회 프로그램의 폭을 불교 모든 분야가 담기도록 넓히는 데 힘썼고 이는 개막 후 구체적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광범한 주제들, 가령 명상의 여러 가지 양상이라든지 또 참여 불교에 대한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불교가 그냥 단순히 학문적인데 갇히지 않고 사회에 필요한 지혜를 제공하고 사회하고 소통하는 그런 학문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 있는 발표들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교학 분야의 주축인 기성학자들뿐만 아니라 미래 학계를 이끌 대학원생 등 신진 학자들까지 참여의 폭을 확대한 점도 이번 대회에 두드러진 변화입니다. 이 기존의 학회들은 거의 이렇게 학자로서 이렇게 확고한 어떤 지위를 고치신 분들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학회였어요. 근데 이제 이 학회는 그러니까 대학원생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있으신 학자분들도 같이 모셔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장을 갖다 더 확장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학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 한국 대회를 계기로 세계 불교학 대회를 바라보는 국내 학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참여가 대폭 늘어난 점도 눈에 띕니다. 실제 한국 학자들은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석학들과 소통하면서 국제학계와의 관계 속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이 학회를 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를 바깥에 내보이는 것 외에도 한국 학자들로 하여금 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런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환기를 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대회에서 한국 불교 관련 주제 발표가 다양하게 이뤄지면서 한국 불교를 바라보는 세계 학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됐을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So I guess the topics that most interest me are sort of both Korean temple structure and sort of how Korean temples work, but also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m in Korean society and kind of the influence it has both in religious life, but also broader, cultural governance, just like social life. Like how do Buddhist values, how do Buddhist ideas reach into the lives of Buddhist people in Korea, but also non-Buddhist people and kind of the Buddhist heritage of Korea. 세계 불교학 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참가자들은 해인사와 통도사를 찾아 한국 불교 문화의 진수를 직접 체험하며 우정을 나눴습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불교 경전을 알기 쉽게 강의해온 영양 연화사 주지 구선 스님이 대승불교 주요 경전인 법화경 3부경 중 무량의경을 강설에 펴냈습니다. 구선 스님은 서울 평창동 선나센터에서 법화 3부경 제1부 무량의경을 봉정하면서 부처님의 유일무이한 방대한 가르침을 더욱 열심히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선 스님은 무량의경과 묘법연화경, 보현보살 행법경으로 이뤄진 법화 3부경은 대승과 소승을 아우르는 인류 최고의 사상이며 특히 무량의경은 부처님 가르침의 총체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대단히 깊은 감명과 부처님께서 이 말세 중생을 위해서 남겨주신 이 법의 소중함을 아주 뼈저리게 절감을 했습니다. 무량의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이 무량의경을 설하기 이전까지 말씀하셨던 전체 가르침을 총정리를 하셨고, 행사에는 백효흠 전 대불련 총동문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고 구선 스님은 온라인으로도 대중과 만났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비구니 선지식 대행선사가 발언했던 한마음 선언 통영지원 대작불사가 18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한마음 선언 통영지원은 대웅전과 도량탑 조성에 이어 이번에 해수관음상을 새롭게 조성해 봉안법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시 바다를 마주한 바람산 자락에 해수관음상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높이 4.5m, 너비 1.8m 규모입니다. 앞으로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행으로 세상의 소리를 듣고 보살펴주는 상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수관음상을 둘러싼 병풍석은 길이 19m, 높이 3m 규모로 나를 완성시키는 길이라는 대행선사의 법어를 새겼습니다. 특히 이번 해수관음상 봉안은 지난 2004년 대행선사의 불사발언 이후 2018년 대웅전 낙성, 2021년 도량탑 제막 등에 이어 대행선사와 사부대중들의 염원을 담은 대작불사를 일단락 짓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인공 간법 하나로 이 자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직 주인공만이 할 수 있다. 그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한마음 선언 모든 스님들의 마음입니다. 또한 신도님들도 똑같이 18년간의 불사를 향하는 봉안법회에는 한마음선언 전국 지원에서 선임과 신도들이 동참해 격려와 축하를 보냈습니다. 통영시 불교 사업연합회 스님들과 지역 내 주요 내빈들도 동참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바다와 공체로 공생하는 통영, 해수관함의 빛으로 보살피며 바람산 자락에 자리하심이 소중한 불사 이름에 감격스럽습니다. 이 도량에 해수관음상을 모셔서 통영 불교를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물해 주십시오. 또한 봉안법회 동참 사부대중들은 대행선사 생전 영상 법문을 정해 들으며 간센보살도의 실천과 수행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도량을 보고 살피며 미소를 띠고 계신 해수관음보살님 앞에서 통영 신도님들의 마음을 모아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정진해 나갈 것을 바람합니다. 이날 봉안법회는 해수관음상 제막과 흔화, 경가보고, 감사패 전달, 통영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의 음성공양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BBS 뉴스 박연호입니다. 이상으로 8월 22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